어려운 경제를 시원하게 씹어드립니다. 최경영의 오도독. 세상에 이런 경제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교양인가 오락인가, 다큐인가 드라마인가. 안 들으면 정말 손해, 들으면 진짜 유익. 들으면 들을수록 나만 듣고 싶은 돈 되는 경제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아바의 머니 머니 머니. 이거 마마미아에 나왔던 곡이었잖아요. 너무 저도 좋아하는 곡입니다. 머니 머니 머니. 돈이 뭔지 오늘 아주 재밌는 또 돈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세상에 이익이 따따블로 되는 최경영의 경제 쇼 플러스 시작하겠는데요. 한 달 만에 다시 모십니다. 코로나19로 약간 좀 장세가 불안하죠. 이런 장세에서 더욱더 이번에 가치 투자 철학이 빛날 것 같고 잘 또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 인기 출연자 존 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가수이자 인기 유튜버 그러나 투자는 잘 모르는 오윤회 글로벌 사이버 대학 아니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오윤혜 씨 해주세요. 예, 오윤혜 씨, 글로벌 사이버 대학 방송연예학과 교수. 하지 말라고. 아니세요? 아니? 밝히지 말아주세요. 밝히지 말아주세요. 네. 예, 본인의 투자 실력이 네네. 대학의 명예에 꿀집이 갈 것 같다는 맞아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배우시면 돼요. 네. 어쩌다 또 나오게 됐습니다, 기자님. 예, 자주 나와주세요. 자주 나와주세요. 예. 오늘 돈 벌게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이 존리 대표님이. 미국 분이세요? 아니에요. 저는 이제 미국에 살다가 이제 한국에 온 지 6년 됐습니다. 원래 학부 때 가셨다 그랬나요? 네, 대학교 2학년 때 갔다 와서 35년 정확하게 미국에 살다가. 미국에 살다 오신 거예요? 왜 오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35년을 사셨는데. 긴 사연이 길죠. 근데 그 한국에 와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 노후 준비하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걸 얘기해주고 싶고 금융으로 이제 한국이 금융 문명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본하고 같이.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근데 금융 문명은 훨씬 더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그거는 국가를 가난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여기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금융 문명은 더 큰 질병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대대로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바이러스죠. 그 오늘 그 바이러스 없앨 수 있나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미신 문맹이면 되게 미신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그렇죠. 요새 그 에피데믹이라고 해가지고 대유행 바이러스 대유행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상응해서 인포데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범람해서 가짜 뉴스, 진짜 뉴스가 막 섞여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처럼 이게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잘 모르면 미신을 믿게 되는 거예요. 가짜 뉴스를 믿는 것처럼. 예, 바이러스에 관한 진짜 뉴스도 믿어야 되지만 투자에 관한 진짜 뉴스나 진짜 정보를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머니 이렇게 돈을 이야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의 상당수가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그 왠지 어떤 유교적 가치관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이겠죠. 그것도 돈이 좀 더럽고 나쁜 것처럼. 그래요? 돈이 좀 더러운 것처럼 멀리 해야 될 것처럼 하지만 벌고는 싶고 뭐 이런 이중적인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제발 좀 가까이 좀 가보고 싶어요. 그 솔직하셔야 됩니다. 예. 근데 그 전혀 이 금융 문명이 질병이라고 보통 그러는데요. 네. 이게 전염성이 굉장히 강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 금융 문명을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는 이유가 그 가난을 대물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화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미국의 흑인 사회가 계속 빈곤한 이유가 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도 흑인 운동선수도 엄청나게 돈을 벌잖아요. 근데 한 50~60%가 그 파산 선고를 한다 그래요. 마이크 타이슨 관리를 못해서요 돈을. 마이크 타이슨 파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 권투 선수요? 네, 권투 선수. 진짜요? 예를 들어서 대박. 즉흥적으로 돈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을 엄청나게 벌잖아요. 한번 그 경기를 하면 막 1,000,000불씩 받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좋은 차를 보면 10대를 한꺼번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도 그냥 몇천만 불짜리 집을 사고. 근데 이제 그 자기 라이프 전체적으로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돈을 그만큼 벌지 못했을 때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산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근데 그건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지만 한국으로 왔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층의 빈곤율이 50%가 넘잖아요, 한국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라이프를 산 거예요. 내가 전체적으로 내 라이프에 대한 플랜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어떻게 세이브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그다음에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런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아보는 거예요, 한국이요. 국민연금만 믿고 있을 게 아니네요? 그럼요.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집중적으로 조금 해봐야 될 것은 왜냐하면 존리 대표님께서 여러 번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좀 심화학습입니다. 어떡하죠? 심화학습이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1단계부터 생활습관 점검부터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아직도 될 수가 있는 거는 맞습니까? 저는 100%. 100%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요? 그럼요. 존리 대표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별로 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조건이 따르거든요. 내가 하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 해야 돼. 이제 거기서부터 어려워지죠. 그 생활습관 점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산층이 없는가? 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왜 노후 준비가 안 되는가? 그거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점검해 주세요. 근데 굉장히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하지? 가난하게 되는 이유가 딱 그거예요. 첫 번째가 사교육비예요. 사교육비. 네.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얘가 아직 어려서 어리기도 하지만 시킬 생각도 없어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사교육비를 너무 많이 쓰거든요. 네, 맞아요. 두 번째가 자동차를 다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자동차를 갖고 있을까? 진짜요? 자동차 없으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언제도 더 편하죠. 왜요? 지하철 타게 되고 버스 타고 다니게 되고 그러면 파킹 염려 없죠.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돈으로 내가 노후 준비할 수 있잖아요. 투자를 할 수 있죠. 한 달에 그렇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그 저랑 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차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차가 없어야 되죠. 처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부자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부자가 돼야죠. 근데 부자처럼 보이려고 대부분 가난해져요. 보이기 위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이 들어가죠. 비싼 옷을 사야 된다든가, 비싼 백을 사야 된다든가, 비싼 구두를 사야 된다든가. 전 그런 건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 조건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고, 복리의 마법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일본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저는 일본 안 좋아해요. 근데 일본을 무의식적으로 따라가요. 한국이. 이거 TV 보세요. 전부 먹방 나오죠. 그런 거 다 일본에서 온 거예요? 다 일본에서 온 거예요. 진짜요? 그 다음에 일본에 계속 그 여행 가라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소비하라고 나오죠. 맞아요. 그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소비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만
투자라든가 저축에 대해서는 전혀 맞아요. 그런 무방비거든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싱가포르만 가도 네. TV에서 그런 금융에 대한 프로가 많아요. 투자를 어떻게 하고, 돈 일하게 해라. 돈 일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라. 근데 한국 방송에서는 거의 다 그런 얘기들이 없죠. 잘 안 하죠. 예. 저도 주식 해봤거든요. 해보셨어요? 저는 주식으로 직접 투자? 전세금을 다 날린 적이 있어요. 근데요, 그 주식 투자했다는 사람들이 주식 전세금 투자 다 날렸어요? 네. 근데 주식 투자했다는 분들이 이런 게 굉장히 나쁜 영향이거든요. 네. 대부분 주식 투자 해본 적 있어요. 근데 무용담처럼 얘기를 해요. 돈 날린 걸? 예, 그거를 멋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저 너무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주식 투자에서 나쁜 경험을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네. TV 같은 연속극을 보면 저 집은 주식하다 망했대.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네. 네. 그게 한국하고 일본에만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금융 문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돈을 함부로 다룬 거예요. 돈에 대한 교육도 안 받아봤어요. 맞아요. 제가 대학교 가서 강의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픈 질문이 대표님은 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돈이 꼭 중요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돈은 그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약간 불편한 거죠. 근데 중국만 가도요.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중국 사람이 저한테 얘기한 게 No money, no life. 돈이 없으면 라이프가 없는 거다. 맞아요. 그게 정확한 거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으면 비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죠. 네. 내가 50세 때, 60세 때, 70세 때 내가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할까? 그 돈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전혀 안 해요, 한국은. 근데 사실 한국은 부동산 값만 하더라도 이제 막 10억을 넘어가니까 잠깐만요. 부동산 네. 값 이야기하기 전에 네. 전세금이 얼마였어요? 6천만 원이요. 6천만 원을 언제 날린 거예요? 한 결혼하기 한 6년 6년 전에. 아는 분의 권유로 그분이 이제 애널리스트였어요. 진짜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네, 그래서 막 어떤 이제 주식을 샀어요? 네, 왜냐면 저도 이제 그때는 노래하는 가수였으니까 연예인들 완전 무지해요. 네. 근데 목돈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제 나를 믿고 여기 회사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이제 당연히 했고 처음에는 약간 돈을 벌었어요. 한 100만 원, 200만 원. 어떤 회사? 조그마한 회사? 네, 이제 거의 이제 막 상장을 해서 이제 커갈 수 있는 회사다. 코스닥에? 네, 우리나라 코스닥에.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수익이 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뭐 당연히 6천만 원을 넣었으니까 한 100만 원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구나 해서 이제 믿고 계속 놔뒀는데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막 빨간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몇 년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6년, 7년 전이니까 전 그것 때문에 결혼도 못 할 뻔했어요. 6, 7년 전? 네. 그리고 그 회사가 없어지면서 그분은 깜빵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진짜 약간 진짜 멘탈이 진짜 일종의 이제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분도 이제 당했다고는 주장하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는 잘못이 있었으니까 그분도 이제 가셨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관계였는데 인간적으로 돈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투자했다 망했다는 네. 것을 무용담처럼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또는 드라마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렇죠. 심어줄 가능성은 그렇죠. 없네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금융 문맹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그런 판단이 네. 지극히 부정적인 거죠.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죠.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부자가 아닌 사람이 부자가 되는 방법은 주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퇴직연금의 50%가 주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미국은 뭐 그렇게 주식이 다 투명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국 주식도 좋은 게 있고 미국 주식도 좋은 게 있고 그렇죠. 그 주식을 고르려고 해야 되고 오랫동안 투자해야 되고 어렸을 때부터 투자해야 되고
그런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걸 지금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좀 별로 없으니까 네. 이제 몇 빨리 가죠. 몇 가지. 네. 그게 이렇게 투자 노후 준비하는 거는 하루 1시라도 빠를수록 좋다. 예.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그렇게 부자가 된 이유는 유태인은 성인식을 13살에 해요. 13살에? 예. 13살에 성인식을 하고 13살에 친척들이 성인식 때 뭘 하는지 아세요? 돈을 갖다 줘요. 그 애한테요? 네, 물건을 갖다 주지 않고 돈을 갖다 줘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13살부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60세가 되면 매년 투자하죠. 거의 30-40년 투자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원리예요. 일찍 투자하는 거고 늦게 팔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게 하는 걸 가르쳐 주죠. 근데 한국은 뭐라고 가르쳐 주죠? 저금. 아니죠. 조금도 안 가르치죠. 그 아이들 투자할 걸 어디다 갖다 주죠? 교육비? 학원에 갖다 주죠. 학원에. 그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학원에 가는데 그럼 그 아이가 그 학원에 들어간 돈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절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도 굉장히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 뭐 연봉이 막 10억, 20억 되는 사람이 과외비를 100만 원, 200만 원 쓰는 거는 그렇게 크게 않지만 300만 원 월급 받는 사람들이 100만 원을 그 학원에 갖다 주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전염병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다 보니까 가난이 대를 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도 가난해야 되고 그 부모도 가난해야 되고. 그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에 투자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식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님. 공부를 해야 되고 펀드에 투자하거나 예.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거나 그런 걸 당장 시작을 해야 되고요. 공부하다 나이를 다 먹어버릴 것 같은데 사실 책을 되게 많이 근데 봤는데 부자들은요 모르겠던데. 항상 희망적이에요. 아, 그래? 근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이에요. 나는 이래서 안 해. 나는 저래서 안 해. 한국은 주식시장에 나쁜 놈들이 너무 많아. 항상 부정적이에요. 아니 지금 오늘 준비하신 것도 노후 준비와 관련해서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좀 적어 오셨잖아요. 네네. 네네. 그거를 먼저 소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10단계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당장 시작해라. 당장 시작해야죠. 네. 이런 말이 왜냐하면 투자 기간이 하루라도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영리한 사람들은 애가 1살 때부터 투자해 주는 거죠. 예. 주식을 산다는 말씀이죠. 예, A 이름으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보를 추천해 주시면 안 돼요? 펀드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고기를 이것도 이제 잘못된 저는 자세라고 보는데 네. 고기를 잡아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이게 되게 이제 수동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주체적이지 못한데 맞아요. 금융 투자를 하고 싶으면 본인이 찾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점심 때도 우리 그 직원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조언을 해줬는데 네. 구글에서 저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지난 15년, 20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해왔냐면 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를 그냥 보지 말고 네. 뉴스가 떠 있는 걸 보면 그 뉴스의 생각에 중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뉴스를 보지를 말고 네. 어떤 기업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구글에 가면 고급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고급 검색에 형식의 PDF 형식을 놓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치면 네. 삼성전자와 관련된 PDF 파일이 쭉 떠요. 대부분은 기업 분석가,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보고서예요. 네. 왜냐하면 PDF 파일로 대부분은 분석 보고서를 올리기 때문에 PDF 파일로 볼 수 있는 영어를 할 수 있는 분이면 영어로 그게 훨씬 더 정보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영어든 한국어든 이렇게 하면 옛날 것부터 보시면 과거부터 보시면 그 어떤 애널리스트가 어떤 예측을 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방법론으로 어떤 예측을 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까지 현재 시점에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3년 전에 뭐라고 했는데 그 삼성전자에 관해서 그게 맞았을까 틀렸을까 그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쭉 공부를 해 나가면. 근데요, 그걸 이제 너무 무리한 거 요구하시는 거고. 너무 무리한 너무 무리한 거 그렇게 되면 벌써 어려워요. 벌써 주식에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무리한가? 지금 똑똑한 거 티내시는 거예요, 기자님? 그러니까 그거는 미안해요. 그거는 저기 하지 말라는 얘기는 똑같고요.
아니 훨씬 더 쉽다고 봤는데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일단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는요. 나 혼자 부자 되는 게 아니고 온 가족이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부자가 돼야 되고 내 아들도 부자가 돼야 되고 손자도 부자가 돼야 됩니다. 네. 결국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네. 그 주식은 그 한 번 사면 그 손자까지 물려줄 수 있는 것 정도로 오래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유태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하고 주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디즈니 만화를 좋아한다. 그럼 디즈니 주식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디즈니 주식을 사서 한 30년 갖고 있으면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접근하.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모았으면 큰 돈 됐고 그런 겁니다. 그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또 댓글이 또 이렇게 달려요. 장기 투자는 아니다. 나는 무슨 주식을 샀더니 네. 뭐 30년 기다렸더니 반토막 났더라. 아니 30년 기다린 사람. 저 30년이 아니라 30년 기다린 사람 아무도 없어. 5년 전에 3개월도 못 기다려. 예. 이제 그런 댓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안 파는 거예요. 주식은 안 파는 기술이에요. 파는 기술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주식을 투자해서 30년 투자하니까 큰 돈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하면 그 아이들한테 계좌를 일찍 열어주고 사교육비 쓸 거를 아이한테 주식이나 펀드로 사줬을 경우에 그 아이가 20살, 30살 됐을 때 네. 굉장히 큰 돈이 되는 거죠. 그걸 뭐로 해야 될까요? 창업을 하는 거예요. 창업이요? 네. 치킨집 이런 거? 아니지. 창업을 그 많은 것 중에서 치킨집을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나스닥에 상장하잖아요. 나스닥이 뭔지는 아시죠? 미국 코스닥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나스닥에 새로운 기업을 상장시키는 국가가 네. 미국이 당연히 많겠죠. 미국에서 나온 기업이요. 두 번째가 중국이에요. 세 번째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네. 근데 창업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한국도 똑같이 영리한 사람들이에요. 네. 젊은 사람들이. 근데 그 잘못된 금융지식, 잘못된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유태인들은 자녀들 교육을 누가 시키냐? 어머니가 시키죠. 엄마가 학교 갔다 오면 너 선생님하고 어떤 걸 얘기했니? 어떤 걸 질문했니? 물어보잖아요. 한국은 누가 시키죠? 하청을 줘요. 학원에다가. 그렇지. 그게 한국의 결정적인 결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국영수만 팁도 공부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만 계속 푸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했을 때 창업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새로운 기업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일본하고 반대로 가야 되고 유태인이 어떻게 했는가 유태인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투자하고 아이들한테 돈을 가르쳐주고 그 아이가 그 돈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기업을 차리게 되고 그게 이제 국가적으로 엄청난 나라가 되는 거죠. 한국같이 좋은 나라가 없어요. 그런가요? 지금 존리 대표님이 써오신 경제 독립 온 가족이 함께하라. 네. 노후 준비의 7단계 책이 있나요? 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1단계부터 한 10단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1단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1단계는 자신의 자산, 부채 현황표를 만들어라. 네. 자기 주제를 파악해라. 2단계 수입 지출 현황표를 만들어라. 네. 그러니까 매달 쓰고 벌고. 3단계 부채 줄여라. 4단계 매일 1만 원씩 여유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해라. 매일 1만 원씩. 매일? 예. 쉽잖아요. 네. 5단계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해라. 6단계 연금저축펀드에는 꼭 가입해라. 7단계 경제 독립 온 가족이 함께해라. 8단계 구체적 목표를 세워라. 9단계 당신이 전문가임을 깨달아라. 네. 10단계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당장 시작해라. 이게 지금 비슷하게 이해는 다 되는데 약간 추상적이에요, 저한테는. 당신이 전문가임을 깨달아라. 더 이상 어떻게 구체적일 수가 있죠? 1만 원씩 어디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펀드.
그럼 매일 한 달... 1만 원씩. 매일. 그러니까 매일 1만 원. 매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 온라인으로 이제 핸드폰으로 할 수가 있고요. 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하루에 10,000원 만들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소비 습관을 바꿔야 되나요? 그렇죠. 커피 마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커피 우리가 우습게 커피숍에 가서 10,000원 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친구들까지 가면 뭐 2, 3만 원 그냥 쓰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200만 원짜리 월급쟁인데 하루에 10,000원이면 30만 원이죠. 네. 15%가 커피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무지무지한 돈이에요. 아니 7,000원짜리 설렁탕 먹고 5,000원짜리 커피 마시고.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금융 문맹의 전염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중산층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는 계속 하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20대는 잘 몰라요. 30대로 가면 내가 빚이 많기 시작하죠. 40대 되면 이거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50대 되면 야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60대 되면 이제 그때부터 투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13살에 투자하는데 한국 사람은 60대부터 투자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 그러니까 주식하면 안 된다는 정보, 그다음에 무조건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정보 이런 게 이제 일본을 망하게 한 거거든요. 일본은 부동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도 지금 자산의 대부분의 8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는 잘했어 하지만 주식에 투자하면 너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뀌어야 되거든요. 부동산은 있어요? 전세예요. 좋은 거죠.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근데 지금 예를 들어 대부분 애가 3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면 당장 집부터 마련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잖아요. 안정적인. 네, 2년마다 그게 이제 그게 안정적인 게 아니고요. 네. 부동산을 사는 게 유리한가, 월세가 유리한가, 전세가 유리한가 따져보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게 유리한 거를 따져볼 정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무조건 부동산 투자해야 된다는,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고정관념. 일본 사람이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엄청 빨리빨리 오르잖아요. 전혀. 아니요. 30년, 20년, 30년을 보면 주식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근데 부동산은 자연적으로 오랫동안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올랐던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 기간은 생각 안 해요. 그래서 20년 투자했는데 20년 전에 집을 샀는데 3배 됐다 그러면 굉장히 올랐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20년을 기다린 거 치고는 굉장히 초라한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아까 미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에 대한 미신은 특히 이제 한국이나 일본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심하죠. 실제로 집가가 상승한 곳은 뭐 전국토로 따졌을 때는 1% 정도 또는 5% 정도에 불과할 텐데 그 마치 주식 시장에서 삼성전자만 올랐잖아요. 그래요? 수백 배가 올랐잖아요. 똑같은 기간이면. 그래서 뭐 강남의 아파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근데 그런 주식을 찾기가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전국토의 한 95% 정도는 인플레이션보다 조금 더 오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앞으로는 더 힘들죠. 앞으로는 특히 이제 지방이 갈수록 빈집이 많이 나올 거고. 그렇죠. 일본이 지금 200만 채가 지금 빈집이거든요. 그게 이제 고령화가 되고 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근데 어쨌든 내 재산이 주식 비중이 당연히 높아야 돼요. 왜냐면 주식은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워런 버핏이 한 얘기가 굉장히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워런 버핏이 누군가가 당신의 노후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신은 평생 은퇴하지 못할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주식의 경영진이 직원들의 경영진이 내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 굉장히 간단한 사실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시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하고 일본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주식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를 고정관념처럼 했기 때문에 이게 치명적인 거죠. 그 결과 한국이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가난이 대를 물게 되고 노인층의 빈곤율이 높아지게 되고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금융을 안 가르쳐주고 돈을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게 갖는 이 코스트가 너무 큰 거예요, 한국이요. 그럼 몇 살 때부터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아들? 1살. 1살이요? 네, 그래서 저는 유태인들은 13살부터 했고요. 워런 버핏은 11살부터 했죠. 그러니까 저는 자녀들한테
제가 1살부터 시작하자. 한국 사람은 1살부터 하면 이거는 유태인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저희 전국에 산후조리원을 전화를 다 했어요. 어머,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빌리어네어 클럽을 만들고 싶어서 우리 한국은 유태인보다도 더 부자가 되겠다. 우리는 아예 1살부터 하겠다. 그래서 전국에 산후조리원에 전화를 다 했는데 네. 100% 거절당했어. 그만큼 한국은 주식하면 안 된다. 우리 애한테 도박을 가르쳐주면 안 된다. 초등학교에서도 연락이 많이 옵니다. 교사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주식을 가르쳐주세요. 투자를 가르쳐주세요 하는데 네. 교장 선생님이 못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장 선생님이 네. 금융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니까. 그치, 당연히 못 그러니까 받았죠. 우리 애들한테 주식을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도박이면 국가에서 왜 주식장을 만들었을까요? 그죠? 뭔가 주식은 소수들만의 그들만의 그렇죠. 리그 같은 느낌이 딱 전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절대로 전문가 말을 믿으면 안 된다. 아까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정확하게 그거예요. 전문가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가 전문가예요. 전문가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샀다 팔았다 하라고 그럽니다. 그건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데 전문가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안 파는 기술이에요. 끝까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내가 하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분산 투자하는 거죠. 분산 투자하기 힘들면 펀드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유 자금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오늘 커피 안 먹고 그 돈으로 투자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교육비 안 쓰고 가능하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불편하게 하면 돈이 생기죠. 예를 들어 그 비싼 옷 사고 싶은 거 참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것처럼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눈사람을 만드는 것 똑같다. 눈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처음엔 눈덩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눈덩이를 만들 때까지는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직원한테도 신혼여행 가지 마라. 그 돈으로 투자를 해라. 근데 진짜요? 한국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미쳤다 그러겠죠. 근데 저는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 돈으로 부부가 그 돈으로 부자가 돼야지 왜 그거를 다 돈 다 써버리냐. 그런 돈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덩이를 만들어서 굴려버리면 네. 눈이 뭉쳐가면서 계속 저절로 자기가 네. 큰 눈덩이가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면 그 과실이 처음에 조그마한 목돈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커서 정말 큰 목돈이 되는. 그게 복리의 마법이에요. 그게 주식도 복리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복리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저는 주식을 너무 몰라서 한때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면은 각각 회사마다 애널리스트들이 추천 종목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잘못 공부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거는 뭐냐면 단기간에 샀다 팔았다를 갖다 유도해요. 그러니까 증권방송 제가 보지만 안 보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내가 처음엔 펀드부터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반드시 3살 아이지만 걔한테 계좌를 열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걔가 이제 그 아들이 7살 됐을 때 내 재산이 얼마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세뱃돈 받았을 때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엄마가 예를 들어 유태인들이 그렇게 해요. 애가 세뱃돈 아껴서 만약에 10,000원어치 하면 엄마가 10,000원을 더 대주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이제 더 커지면 티네이저가 되면 돈을 벌어보게 하고 그다음에 그 벌어보는 거 갖고 또 투자를 하게 하고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면 복리의 마법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제가 항상 퀴즈를 내요. 네. 강연 갈 때마다 네. 한 사람이 와서 당신한테 지금 10억을 당장 주겠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100원 주고 내일 200원 주고 400원 주고 100원부터 시작해서 30일 동안 주면 어느 거 택할 거냐? 30일이요? 30일. 2배씩 늘어나는 거 100원. 내일 200원. 10억. 10억을 받죠. 근데 답은 반대예요. 얼마일까요? 계산이 안 돼요. 530억이에요. 100원씩 30일 복리라면요? 네. 2배로 늘어난다 그러면. 우와. 530억이에요.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유태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게 이 복리의 마법은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가장 경이로운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그 일찍 하는 거, 일찍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여윳돈으로 투자하는 거, 그리고 오래 투자하는 거. 주식은 깔고 앉아 있는 거다.
나중에 20년 후에 이게 큰 돈이 될 거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고르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걸 그쵸. 누가 하느냐? 온 가족이 같이 하는 거죠. 쉽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심화학습으로 좀 네. 들어가 보자면 네. 기업이 성장을 해야 내 돈이 복리로 막 올라갈 텐데 네. 근데 기업이 성장을 잘 못하는 저성장의 시대로 우리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그 기업이 성장을 안 하고 정체를 하거나 퇴보를 한다면 내 돈도 불리지를 못할 텐데. 그게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죠. 자본주의에서는 예. 그 기업의 이익이 그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게 돼 있거든요. 그럼 기업의 존재 자체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저성장 시대가 되지만 돈 버는 기업은 당연히 있게 마련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쪽의 인더스트리는 잘못되겠지만은 다른 쪽은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배달하는 사람들은 뭐 난리 난 거죠 지금.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배달이요?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식당을 잘 안 가니까 사서 먹으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엔 플랫폼이라는 거를 얘기를 조차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뭐 회사 이름은 대선 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톡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카카오톡의 위력에 대해서는 엄청난 위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주식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나고 상장했을 때 그거를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부자가 됐죠. 카카오톡 상장됐어요? 예. 카카오톡 언제 상장됐죠. 됐어요? 좀 살 네. 걸.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네. 그런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뭐요? 예. 네이버도 주식이거든요. 아, 네, 네이버. 예를 들어서 그걸 사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그게 우리 주위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샀다 팔았다 얘기를 해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번 달에는 뭐 이 회사가 좀 삼성전자 뭐 이번에 반도체 때문에 좀 돈을 좀 덜 벌었기 때문에 그럼 막 팝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 특히 바이러스 때문에 한국 주식이 뭐 큰일 났네니 뭐 저기 맞아요. 근데 이럴 때 네. 내가 사야 돼요? 아니 사람들은 너무 당연히 사야죠. 근데 너무 막 지구가 무너질 것처럼 얘기를 해요. 망했다. 근데 옛날에도 다 9/11 테러도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죠. 리만 사태도 있었고 다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주식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100년을 보면 주식은 결국은 기업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을 사는 사람은 걱정은 안 하죠. 근데 주식을 사고 파는 걸로 이해했던 사람은 매일 잠을 못 자요. 야, 이것도 바이러스 때문에 또 난리 나 있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막 팝니다. 똑같은 패턴을 또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전문가들도 그래요. 아, 이번엔 틀려. 옛날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진짜 위기는 이거 진짜야. 그 팔아야 돼. 다 팔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잘못된 판단.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전문성이 없을 경우가 더 많아요. 너무 짧은 기간에 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결국은 지나가게 돼 있고 이럴 때 오히려 더 살 기회를 주는 거죠. 살 기업들의 어떤 특징 같은 거를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 경우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고 산업에서 약간 독과점적 그렇죠. 엔트리 배리어가 예. 높은 데가 좋죠. 독과점적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봤자 이 사람들이 워낙 강력해서 그렇죠. 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영역 자체가 성장을 그래도 계속하고 있고 이런 저성장 경제에서도 그렇게 한 3가지 정도를 보는데 네. 어떤 거를 많이 보십니까?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을 산다는 거는요. 동업하는 거예요. 그 동업자를 고르듯이 해라. 동업자가 결국은 경영진이죠. 네. 경영진. 그다음에 그럼 또 이제 질문이 나죠. 경영진을 우리가 어떻게 아냐? 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이 경영진이 그동안 한 10년 동안 어떻게 그렇죠. 그거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예. 대신에 이제 가격이 비싸냐 싸냐 이제 그건 이제 약간 테크닉이 필요하죠. 이제 그거는
약간 공부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그 처음부터 주식을 고르는 거 고생하지 말고 펀드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 메리츠가 그런 펀드를 만든 이유가 주니어 펀드 뭐 셀러맨 펀드 그냥 간단하게 만들어서 하는 게 그것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5천 원도 좋고 10,000 원도 좋고 핸드폰으로 투자할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국을 변화되려고 그러면 결국 누가 변화가 될까 생각하다가 결국은 엄마들이라는 생각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전국 투어를 하면서 엄마들을 금융교육을 시키자. 그래서 네. 주부 투자 클럽을 전국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딱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다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미국엔 굉장히 그런 주부들이 모여서 주식 투자 클럽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에서 그러면 좀 교육을 시켜주세요. 특히 네. 아이들 대상으로 네.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어떻게 금융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아이들하고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이야기를 해라. 예,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애가 이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했을 때 엄마가 수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아빠가 수입이 어떻게 되고 이거 있고 다 얘기하는 거야? 당연히 얘기해야죠. 어머어머예요? 진짜 막 싫어요? 그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싫다기보다 이거 말하면 알아들을까 얘가? 알아듣죠.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그리고 그 우리가 나가는 돈이 얼마고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내가 돈을 아껴야 되겠구나. 아니 엄마를 되게 아이들은 좋아하잖아요. 네. 그럼 엄마가 걱정하는 게 뭘까? 돈이다. 아니 진짜로요? 그러면 내가 돈을 아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죠.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아니면 그게 어렸을 때부터 애한테 그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엄마들은 돈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왠지 생각해요. 야 친구한테 가서 니네 아빠는 얼마 벌어? 우리 아빠는 얼마 버는데? 뭐 이런 아니 거를 밖에 나가서 얘기할 필요는 없지. 근데 네. 그 얘기를 아이들하고 어렸을 때 할수록 좋다. 그래서 아이들이 돈이 귀하다. 돈이 중요하다. 돈을 어떻게 아껴야 된다. 그런 거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면요. 네.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유태인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유태인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너무 얄밉게 돈을 유태인은 계속 좋아해요. 예. 아니 제가 네. 유태인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어서. 네네. 아니 유태인은 이제 일반 아기는 굉장히 위험하지만 네. 제가 유태인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만 빼놓고 전부 유태인이었어요. 근데 전 놀라운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밖에 없구나.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 사람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애를 많이 낳아요. 그게 경제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저출산 이런 거 다 경제적인 이유예요. 맞아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돈을 가르쳐주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부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인구 문제 걱정할까요? 안 하죠. 그게 결국은 금융교육이 다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취직을 잘하면 부자가 될 거라는 그 환상에서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방법이에요.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야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이놈아. 이런 이야기가 이런 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돈을 감정적으로 다룬 사람들이죠. 돈을 감정적으로 다룬 거예요. 돈을 머리로 다룬 게 아니라 기분파예요. 그게 지금 한국의 치명적인 그 나쁜 영향이 지금부터 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인 자살률 세계 1위고 빈곤율 세계 1위고 빈부격차 세계 1위고 또 행복도 세계에서 가장 꼴찌고 청소년 자살률 세계 1위고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다 사실이에요? 다 1위예요. 이렇게 많아요, 우리나라가? 빈부격차는 약간 좀 통계가 제가 알고 있는 통계랑 다르고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예. 특히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국민연금 제도라는 게 우리가 89년도부터 시작했나? 좀 늦게 시작했죠. 몰라요? 다른 나라들보다. 나한테 물어보면. 왜냐면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아니, 예, 독일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그냥 19세기나 20세기 초반에 다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옛날부터 연금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연금 제도가 시작됐을 때 근데 처음에 연금이라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후하게 쳐서 연금 제도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입하신 분들이 안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8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비율을 점차적으로 낮춰야 되고 현실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들이랄지 중장년층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 넣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국민연금을? 국민연금 넣어야죠. 무조건 넣어야 되는. 예. 국민연금 넣는데 그거 갖고는 절대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맞아요. 예를 들어 직장인들이면 자기 퇴직연금이 있을 경우에 주식 비중을 무조건 높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교육비를 한 달에 100만 원씩 쓰고 있다 그러면 미친 거예요. 제 주변에 영어 유치원 벌써 보내고 그렇죠. 놀이학원 한 달에 100만 원씩. 근데 영어 유치원은 정말 네. 저도 추천하지 않는 게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면 네. 그 돈을 모아가지고 네. 어떤 특정한 시간이 있어요.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네. 의 언어 어떤 능력에 따라서 다르지만 네. 그때 아예 집중적으로 무슨 미국에 갔다 아니. 어? 그것도 좋은 방법 아니고. 아니 그 영어에 관해서 아니 그것도 돈 들어가니까 안 되고요. 돈 들어가면 안 돼요. 돈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튜브. 유튜브예요. 그것도 맞다. 유튜브를 영어로 볼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다 공짜예요. 맞아, 공짜예요. 그걸로 듣고 저기 유학 벌을 돈으로 주식에 투자해야지. 아직까지 쓰면 안 돼. 대표님 말씀은 쓰면 안 되죠. 중요한 건 영어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능률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유치원이? 3살 때부터 시작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엄마들이 엄청 보내는 그게 이제 선행학습의 경쟁이에요. 우리 애가 얘는 3살이 하는데 우리 애가 2살 때부터 하면 잘하는데 그거는 아주 큰 바보만 만드는 거예요. 애는요. 그 2살, 3살 딸들은 브레인이 막 커져야 돼요. 근데 걔한테 뭐를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브레인에 상처를 받아요.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절대로 가르치려고. 애는 브레인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무조건 잠을 재우라 그래요. 무조건 잠을 재. 그래요. 잠을 자야 편하거든요. 무조건 커튼 다 닫히고 아니 3살은 당연히 자지만 네네. 8살 돼도 9살 돼도 10살 돼도 그때도 9시간 이상은 무조건 재워야 돼요. 그다음에 배우는 거는 그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에는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요. 한국의 교육 방법은 아이들한테 그 공부라는 거는 안 좋은 거라 하기 싫은 거라는 걸 어렸을 때 가르치는 거예요.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이 최악의 교육 방법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돈을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이제 그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들이 자꾸 이제 위를 보잖아요. 네. 저 집은 얼마를 버는데 뭐 맞아, 이렇게 보는데 아이들에게 그 너무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보다는 뭐 좀 안 좋은 동네 당연하죠. 예. 좀 더 형편이 힘든 이웃들을 당연하죠. 또는 어떤 봉사활동 같은 거를 시키는 방법 중요하죠. 그게 돈과도 연결이 당연하죠. 좀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우리 애한테 기죽이지 않으려고 막 없는 돈 들여갖고 더 있는 척하잖아요. 그게 최악이죠. 예, 그게 최악이에요. 아이는요 돈 때문에 고생하는 걸 배워야 돼요. 돈이 없으면 내가 초라하구나. 돈이 없으면 내가 경제적 독립을 안 하게 되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비굴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는 게 아이한테는 굉장히 좋은 자극제가 되죠. 그래서 맥도날드 같은 데서 일해보게 하고 저는 우연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아이스케이크 장사를 해봤어요. 예.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예.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그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게 됐고 네. 돈이 중요하게 되고 그다음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겠구나 생각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책을 썼지만 책도 제가 그 책을 쓴 이유가 우리 주니어 투자 클럽 그 재원 마련이에요. 주니어 투자 클럽이 진짜 돈을 투자하거든요. 예. 그래서 돈을 미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배운 거예요. 아이들한테 주식 투자하게 하고 그 돈 번 거 가지고 그 어려운 아이들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죠. 아이들에게 돈 금융교육에 관해서 내실 있는 어떤 교육을 하지는 않고 허영만 좀 키운다고 할까요? 우리 학부모들이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맞아, 패딩 같은 거. 예, 남들이랑 비교를 해서 그리고 이제 자꾸 허영이 키워지다 보니까 당연히 무리한 요구를 애들이 해요. 당연하게 하더라고요. 부모에게. 네. 근데 그게 얼마나 무리한 요구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그냥 이야기를 해주죠.
내가 얼마를 버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사주냐. 그렇지. 예, 이거는 안 된다.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다. 또는 합리적인 소비가 아니다. 그럼 수긍해요? 바로 근데 아기가? 그걸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해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애들이 대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제 아이들도 했죠. 네. 예, 그래서 그 큰애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건 아니지만 네. 자주가 고등학교를 졸업시켜줘서 고맙다고 네. 세상에. 아르바이트를 한 돈에 네. 30만 원 벌었어요. 네. 빵집에서. 네. 그 10만 원씩을 엄마 아빠한테 줬어요. 졸업식 날. 카드랑. 세상에요. 멋지다. 예. 근데 이제 그때 느꼈죠. 아, 이게 돈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지금 명품 소비가 10대들이 되게 높대요, 한국에서.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 그거 보고 나는 사줄 수가 없는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학교를 그러니까 가서 개 들어서 사거나 아르바이트 해갖고서 그렇죠. 번 돈을 가지고 그런 명품백을 사는 건데 그런 이제 금융교육을 안 받아서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그 미국에서 굉장히 그 우려스럽게 얘기하는 게 자녀들한테 크레딧 카드 주는 게 있거든요. 부모들이. 그래서 네.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녀들한테 크레딧 카드를 주는 거는 아이들한테 권총을 집어준 것과 똑같다. 그래서 절대로 하지 말아라. 체크카드는 네. 괜찮은 거예요? 똑같죠. 둘 다 나쁜 거예요? 그렇죠. 또 아니 어차피 자기 가서 축축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부모 돈을. 체크카드는 딱 그 돈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엄마 거잖아요. 자기 돈 아니잖아. 그럼 걔가 번 돈이 아니잖아요. 그 현금만 딱 아니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저기 용돈을 쓰든지 어쨌든 돈을 네가 벌어서 쓰든지 그냥 불로소득을 그러니까 아무런 노동의 대가가 없이 부모가 줘서 그렇게 하면 이걸로 안 네가 된다는 거구나. 뭐 저기 뭐도 사고 그러면 아이들은 돈에 대해서 개념이 이거는 카드에서 나오는 걸로 알아요. 내가 노동력을 하거나 아니면 머리를 써서 불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아이 치명적이죠. 그래서 저는 관찰했어요. 주위도 관찰했는데 지금 부자인 사람들 보면요 다 흙수저예요. 진짜요? 네, 내 친구 주위에 보면 부자들 보면 다 흙수저예요. 근데 지금도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옛날에 금수저였던 사람들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희망이 있죠. 저 희망이 있어요. 저 흙수저. 그래서 한국의 젊은 사람들한테 네.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내는 그 경제 독립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흙수저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느냐? 흙수저는 돈을 벌어보는 데 익숙해요.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땀 흘려서 벌죠. 예. 근데 금수저는요 한 번도 돈을 벌어보는 걸 배워보지 못한 가능성이 커요. 특히 한국 시스템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쓰는데 굉장히 익숙한데 돈을 버는데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거나 아니면 돈을 너무 함부로 쓰거나 해서 나이가 들었을 때 걷잡으세요. 왜냐면 부모님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물려받는 재산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거는 이제 진짜 부자인 경우. 진짜 부자가 네. 근데 그런 경우에도 가난한 경우가 많아요. 쓰는 건 굉장히 빠르게 쓰거든요. 그래서 절대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미리 단정을 하고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그렇게 거기 사로잡히면 어차피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냥 소비를 끝내자. 그래서 소확행이라든가 맞아. 욜로죠. 이거는 절대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려라. 절대로 그렇지 않다. 많이 반성하게 돼요. 어제도 삼겹살 데이였잖아요. 삼겹살 데이라는 게 있었어요? 였었어요. 그래요? 고기 먹었거든요. 참았어야 됐는데 그 돈으로 그죠? 펀드 주식 샀어야 되는데. 당연하지. 그 고기 회사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그죠?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이제 상장된 회사가 별로 없을 거예요. 거기.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그 사고 싶은 주식이나 펀드를 살 수 있도록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를 할 때 만약에 내가 뭐 가방을 산다 그럴 때 만약에 디자이너 가방은 100만 원인데 이 가방을 5만 원이다. 그럼 5만 원치 사고 나머지 95만 원 갖고 펀드를 사는 게 낫죠.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100만 원짜리를 살면서 아무 생각이 없이 사죠. 왜냐 부자처럼 보이려고. 근데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강렬한 사람은 그런데 소비를 안 하죠. 부자 된 다음에 써도 되니까. 그렇죠. 언제 될 수는 있는 거죠? 온 가족이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개념인 것 굉장히 같습니다. 중요하죠. 근데 제가 그 이제 주부 투자 클럽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남성분들이 저한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너무 완강해요. 사교육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건 같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부부의 불화가 그것 때문에 생겨요. 맞아. 저도 들어갈래요. 클럽. 예, 가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좀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혹시? 아까 계속 펀드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저 사실 변액연금을 10년 넘게 넣고 있거든요. 근데 0.9% 올랐더라고요. 수익률이? 네. 예. 올해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예. 그래서 그래도 내가 10년을 기다려서 1%가 안 되지만 이게 오른 게 어디냐. 보험이죠. 네, 보험인데. 변액연금 보험이잖아요. 네. 예. 근데 보험은 거기 5%도 안 되고 나머지 제가 다. 방송에서 얘기하긴 그렇고요. 예. 내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제가 또 잘못한 건가요? 아니 근데 정말. 참고로 경제부 기자들 박종훈의 경제쇼를 진행했던 박종훈 기자도 그렇고 네. 최경영의 경제쇼를 진행하고 있는 최경영 기자도 그렇고 네. 보험을 저는 딱 하나 들고 있고요. 박종훈 진짜? 기자는 보험을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나중에 상담을 하십시오. 예. 진짜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난 함께해 거예요? 주신 네. 부자되기 습관의 저자 존 리 메르츠 자산운용 대표 그리고 오윤혜 씨.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 투표와 올바른 투자는 다르지 않다. 세상의 이익이 주말에 따따블로 되는 경제쇼 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한 게 없는.